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5번째 강의로 엑셀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용 프로그램으로 펼쳐져 있는 장부라는 뜻의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수치가 들어있는 회계 자료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본 강의에서는 개요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엑셀이 가지는 주요 기능으로서는 첫째, 계산 작업을 쉽게 하고 표를 작성할 수 있는 계산 기능을 가집니다. 둘째, 작성된 문서를 쉽게 볼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셋째,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능이 있으며, 네 번째로 문서 작성 기능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시작하려면 바탕 화면에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이 없다면 시작 단추를 눌러 나타난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누르고 다시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엑셀의 종류는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끝내기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상단의 닫기 표시를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종료할 때 편집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면 메시지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문서를 저장하려면 예, 저장하지 않으려면 아니오를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서를 편집하려면 취소를 선택합니다. 엑셀 2014를 실행한 후에 나타나는 화면을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이를 작업 화면이라고도 합니다. 워크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화면의 구성 요소와 명칭을 그리고 쓰임새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을 클릭하면 백스테이지 보기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백스테이지란 파일과 파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저장, 열기, 닫기,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기본 보기로 전환할 때는 홈, 삽입, 수식 등의 다른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리본 최소화 확장 단추에서 리본 최소화는 리본만 표시되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되는 각종 그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본 메뉴 확장은 리본 메뉴와 탭이 같이 표시됩니다. 세 번째, 문서창 조절 단추는 문서창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고 문서를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리본 메뉴는 메뉴와 도구 모음이 하나로 통합된 메뉴로서 탭은 홈 탭과 삽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탭은 관련이 있는 명령들을 묶어서 표시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름 상자는 셀이 있는 주소를 표시합니다. 본 화면에서 주소가 A1으로 되어 있는데 셀의 주소는 열번호와 행번호로 구성됩니다. 여섯 번째, 함수 삽입은 엑셀에서 함수 마법사를 삽입할 수 있는 곳으로 FX를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수식 입력줄은 선택한 셀에 데이터나 수식이 표시됩니다. 여덟 번째, 열머리 글은 세로 방향으로부터 A부터 XFD까지 16,000여 개의 셀이 있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셀은 행과 열이 교차하여 생긴 영역을 말합니다. 행 머리글은 가로 방향으로 나타나며 1부터 100만 4천여 개의 행이 있습니다. 11번째 시트 탭은 한 건의 문서를 여러 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각 문서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워크시트는 문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의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해 어떠한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범위로 지정된 셀 영역은 연한 파란색의 반투명한 색상으로 바탕색이 칠해집니다. 셀의 범위 지정은 주로 마우스를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개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연속 선택하고자 하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셀에 포인터가 놓여집니다. 물론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여 셀 포인터를 이동함으로써 원하는 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키와 방향키를 조작하여 원하는 셀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먼저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여 셀을 선택하면 연속된 셀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적인 셀의 범위 지정은 먼저 연속된 셀을 드래그하여 범위를 지정한 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위치에 비연속적인 셀을 드래그하면 비연속적인 셀을 범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 단위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행 단위로 머리글을 지정은 행 머리글을 클릭하면 되고 열 머리글에 클릭을 하면 열 단위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엑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입력하는 방법과 입력한 후 나타나는 형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그 종류로는 첫째, 문자 데이터 자료와 둘째, 수치 데이터 자료, 셋째, 날짜 및 시간 자료, 넷째, 수식 등이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한글과 영문,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와 공백 등이 포함되며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기록이 됩니다. 수치 데이터는 수식을 연산할 수 있는 순수한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로서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수치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은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와 한자도 데이터에 포함되며 이들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셀에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키보드의 한자를 누르면 한글 자음에 포함된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자 역시 글자 단위와 단어 단위로 한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글자 단위별 한자 변환은 변환하고자 하는 한글을 먼저 입력하고 한자를 누르면 나타나는 한자 목록 상자에서 알맞은 한자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단어별 한자를 변환하는 방법은 변환하고자 하는 한글을 먼저 입력한 후 수정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자 키보드를 눌러 나타난 목록에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한자로 변환합니다. 셀은 워크시트를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사각형의 하나하나를 부르는 말이며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최소의 저장 단위입니다. 하나의 워크시트에는 16,000여 개의 열과 1104만여 개의 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워크시트에 상당히 많은 셀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셀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셀의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 방법은 각각의 셀에 해당하는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의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A열과 일행이 교차하면서 생긴 셀의 주소는 A1이며 이 주소를 엑셀에서 이름 또는 값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의 입력은 행단위보다는 열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A2 셀의 품목을, A3 셀의 책을, A4 셀의 비디오를 각각 입력하고 A5, A6, A7 셀에 각각 해당하는 품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B2 셀의 수량을, B3 셀의 50을, B 셀에 23을 입력하고 B5 셀에 150, B6 셀에 20을, B7 셀에 70을 각각 입력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자와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특수문자 입력을 하고자 하는 A1 셀에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한 후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찾아 해당 글자를 누르면 됩니다. 문자 목록에 없으면 문자 목록 오른쪽 끝에 있는 쌍꺽쇠 단추를 누르면 목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뜰 바자회 현황을 입력하고 특수문자를 앞의 예에 따라 입력합니다. 그래서 한자 입력은 글자별 입력 방법과 단어별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글자별 입력 방법은 D2 셀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금자를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나타나는 한자 목록 상자에서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 클릭한 후 액자도 같은 방법으로 한자로 변환합니다. 이어서 단어별 한자를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한글 단어를 입력한 후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 상태로 변환을 한 후 한자 단추를 누르면 단어가 한자로 변경됩니다. 엑셀에서 제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할 부분은 수식 입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식 입력이란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식을 만드는 것으로 수식의 시작은 반드시 등호값이 같다는 보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식과 관련이 있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가 있으나 여기서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의 종류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덧셈과 뺄셈, 그리고 나눗셈과 곱셈이 있습니다. D3 셀에 등호를 입력한 후 이어서 B3 곱하기 C3를 입력합니다. 입력 형태를 보면 이코로 B3 곱하기 C3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D3 셀의 답 25만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의 품목의 금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은 D8셀의 계산식 이꼬르 D3 더하기 D4 더하기 D5 더하기 D6 더하기 D7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합계 금액이 나타납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할 수 있고, 키보드에서 F2 키를 누르고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셀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셀의 내용 삭제입니다. 아래표 B4 셀의 내용을 삭제하려면 B4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나타나는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B4 셀의 값이 0이 됩니다. 엑셀에서 수식으로 입력된 값은 어느 한쪽이 변경되면 연동되어 값이 나타납니다. 즉 D4의 값은 23,000에서 0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DA 값도 408,000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엑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엑셀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